지금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2월 22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네,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예, 11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증거조사와 변론 진행 후에 최종 진술을 하겠다. 최종 진술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진행을 하겠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2월 25일 오후 2시 11차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이 11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최종 진술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이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속보를 토대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증인 신문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증거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오늘 최후 변론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예.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고 특히 대통령 측에서도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다른 기일을 지정을 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되 대통령들 측에서 이제 주장한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 이런 측면에서 시간적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그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예. 결국은 11차 변론 기일을 통해서 최종 결심하는 공판, 그러니까 최종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선고 기일은 3월 11일에서 13일 경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양측의 보통 공평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종전에는 2시간 또는 뭐 3시간 이렇게 시간 배분을 했었는데 네네. 그 시간 제한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지난번 그 기일에 국회 측에서는 최종 변론 격으로 증거의 요지를 진술하고 주된 요지를 설명했다면 대통령 측에서는 중간 변론이라고 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만 나눴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 다소 국회 측보다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허용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을 많이 달라라는 측면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방어권 보장을 이제 요구함에 따라서 최종 변론이 이렇게 한 번 더 늘어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11차 변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주장을 좀 할 걸로 보시나요? 보통의 이제 최후 변론에는요, 새로운 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예. 기존에 진술했던 주장과 그 주장의 요지 그리고 그 주장의 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나열을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깊게 이해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에 누락 없이 중요 쟁점은 강조하는 형식으로 최후 변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실체적 사유에 대한 다툼 그리고 주요 증인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라는 점 그리고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그 당시의 비상위기상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였고 그 상황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점은 대통령의 의사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거나 또는 일부 부하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그 사령관들이 대통령의 어떤 추상적인 의견을 듣고 스스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앞서서 미니 병력을 배치했고 또 단기간만 할 계획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주장을 망라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을 이제는 총합해서 논리적으로 재판관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PPT를 통해서 하나하나 쟁점을 상기시키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11차 변론을 진행을 하겠다. 이 11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네. 또 증거조사와 변론 진행 후에 최종 진술을 할 거고 또 최종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리면서